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10월 첫째 주 금요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토요경마가 맞는데 이제 바뀌었죠. 금요경마 10월 3일 금요일에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1개가 줄어들었고 서울이 1개가 늘어나서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로 상태는 지금 목요일 아침까지 다습이었어요. 13% 다습이었는데 주중에 좀 비 소식이 있어서 금요일에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습주로 내지는 비가 온다고 그러면 또 불량주로까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소식은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6경주와 10경주 이 2개 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가 휴장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편성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왜냐면 11번 굿모닝컴이 지금 헤리카심이 기승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아마 인기 1위로 팔려줄 마필이 되겠습니다. 2번을 뛰었죠. 다른 마필들은 한 번 뛴 말,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2번을 뛰었어요. 그리고 보여준 발걸음도 있고. 자, 문제는 뭐냐? 헤리카심 기수가 처음에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하고는 다르게 한국에서 적응을 빨리 한 건지 요즘에 말 타는 게 완전 맛이 갔죠. 타기만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저도 헤리카신 기수 자체를 믿지 못하고, 요즘에 헤리카신 기수 말 타는 걸 보면은 거의 김성현 기수나 헤리카심이나 거의 동급으로 보여요. 이상하게 좀 변했는데 일단 못 믿겠어요. 기수도 못 믿겠고 말도 못 믿겠고 1000m에 11번 게이트 못 믿겠고, 안쪽에 1번 스마트 해성 팔려주고 있죠. 한번 뛰었던 마필이고,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 좋고, 1000m의 1번 게이트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겠고, 이제 2마리는 주행검사 때 두각을 보였던 2마리입니다. 만금다운하고 눈이 올까요? 이 2마리는 주행검사 때 좋은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팔려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금다운도 그렇고 이 눈이 올까요도 그렇고 장추열 기수가 좀 좋기는 하죠. 요즘에 2025년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기수니까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 직전에 주행검사를 뛰고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컨디션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인기 마필들을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하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경주고, 복병은 제가 2마리가 보이는데 이제 직전에 김효정 기수가 좀 경주를 왜 그렇게 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탔던 이 마이티 크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티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아요. 431kg 뛰었습니다. 직전에. 체구가 작은 말인데 후미권에 있다가 모래를 맞고 말이 좀 주춤거려서 그런지 육렬 외곽으로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체구도 430kg밖에 안 나가는 작은 말을 그렇게 외곽 전개를 무리해가지고 결승선에서도 발걸음도 나오지 않았는데 모래에 주춤거렸다고 그러면 외곽으로 빼면은 좋은 발걸음이 나왔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 전개를 그렇게 좀 개판으로 했다. 그거는 이제
후미권에서 차분하게 모래를 맞고 따라갔을 때는 또 결승선에서 또 한 걸음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5번 마이티 크리스도 복병권에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마리는 얘가 참 좋아 보여요. 빈센트 알렉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발걸음도 어느 정도 기본기도 있어 보이고 훈련 상태도 좋고, 문제는 뭐냐, 지금 1000m에 12번 게이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빼고 갔어요, 그냥. 왜? 그냥 추마표 떠가지고, 우리말 이번에 데뷔전인데 1000m 12번. 이번에 좀 몸 한번 풀어보고 다음에 번호 잘 걸리면 그때 한번 보자. 이게 대부분이었거든. 근데 요즘 경마가 그렇습니까? 그거는 진짜 10년 전 얘기고, 요즘에는 뭐 12마리가 출전하면 거기에서 아예 승부를 포기하는 말은 진짜 한 마리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다 지더라도 가서 지는 말들이잖아요. 뭐 개 중에 어떤 뭐 한두 마리가 승부를 포기하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전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 게이트긴 한데 이 말이 참 똘망똘망해 보이는데 어떤 이제 선택을 할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5번 마이티 크리스 그리고 12번 빈센트 알렉스, 이 두 마리를 복병마필로 추천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토요일 3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암말 한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 문학대에서는 따라가면서 선입정기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나올 거고, 8번 파라디소와 11번 은빛유혹 두 마리가 접전인데, 11번 은빛유혹 같은 경우는 아무리 최고령 기수가 탔어도 말 자체가 지구력이 너무 부족한 마필이라서 저는 8번 파라디소를 선택하겠습니다. 5번 문학대에서는 뭐 인정이 되겠죠. 5번을 축으로 7번, 8번 말씀드리면서 서울 3경주 정리합니다.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저번주 토요일이었죠. 저번주 토요일 서울 3경주였는데 그때 깜빡이로 팔렸던 그 라운더 플루마였죠. 그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던 라운더 플루마를 삭제를 하고, 가도 안 된다 제가 삭제를 하고 좀 배당을 노렸던 경주인데 라운더 플루마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취소가 돼가지고 배당이 아주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노려야 될 복병마필 박태종 기수의 파라디소다. 훨씬 좋아지고 기수 변경되었기 때문에 끝걸음 살릴 수 있는 파라디소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태종 기수가 정말 잘 탔습니다. 근데 배당이 아쉽게도 제가 한 30배 정도에서 녹음을 했는데 마감 배당이 19.9배, 19배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는데,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화이팅 하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경주인데요. 2경주도 좀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두 마리가 일단 우세를 보여주고 있죠.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발걸음이 워낙 좋아서, 뭐 위주인 같은 경우에는 0.0초를 끊었고 금화플래시 같은 경우는 2초를 끊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두 마리가 한 마리는 포화, 한 마리는 불량주로에서 뛰었단 말이죠. 일단은 비바닥에서 뛰었던 발걸음이라서 경주 기록만 가지고서 판단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마리를 그렇다고 뺄 수 있냐? 뺄 수 없죠. 안쪽에 1, 2번인데 못 빼죠. 거기다가 기수까지 든든하게 2억 장추열인데 못 빼요.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10번 써던 빛인데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게이트 조건이 좀 불리하죠. 인기마필들 사이에서.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복병마필이 뭐냐? 마이티 초이스입니다. CC1 기수가 기승하는 마이티 초이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주인이나 금화플래시, 마이티 초이스 이 세 마리의 발걸음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얘네들이 이제 비바닥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는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마이티 초이스의 발걸음도 만만치 않다. 보여요. 이게 이제 다습주로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발걸음의 사이즈는 괜찮았거든요. 탄력도 괜찮고 훈련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망아지들 경주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 어떤 발걸음을 보여줬나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훈련 상태에서 보여주는 발걸음도 중요하다. 포인트가 된다. 변화했으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말들 발걸음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 두 마리 말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CC1 기수의 마이티 초이스를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좀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번 용비스톰을 임기원 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용비스톰 같은 경우에는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그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지금 임기원 기수로 바뀌었는데, 게이트는 외곽이어도 1000m가 아니고 1200이라서 자리 잡기도 괜찮고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어요. 김태희 기수가 실수해서 못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기원 기수라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겠고, 자, 안쪽에 1번 삼정윤호입니다. 일단은 게이트 조건은 좋아졌고 기수도 든든하고, 자, 문제는 이제 말이 좀 뛰었다 안 뛰었다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지금까지의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이번 편성을 봤을 때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기본기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이 경마가 항상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비록 80점밖에 안 되더라도 100점짜리, 90점짜리 애들하고 붙이면 내가 지죠. 자, 근데 내가 80점짜리지만 75점짜리 애들하고 붙으면 내가 이긴단 말이에요. 경마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정윤호가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은 아니지만 게이트 조건과 기수 능력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플래시 레이저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는 데뷔전이에요. 얘는 10마 데뷔전인데 주행검사를 벌써 뭐 한 4번 했습니다. 그러면 주행검사를 4번 했다는 거는 거의 실전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행검사를 한 번 하고 바로 패스하고 통과한 마필들이 기본 사이즈가 좋아서 잘 뛰면 다행이지만, 어설프게 좀 뛴다 그래도 주행검사를 3번, 4번, 5번 하고 온 애들은 그만큼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얘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어차피 10번 용비스톰이 있기 때문에, 자, 용비스톰을 놓고 현장에서 마번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4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3경주도 좀 능력 부진 마필들이라고 봤는데 4경주는 더하죠. 자,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들을 보시면 앞말 한정입니다. 앞말들만 뛰고 있죠. 앞말 한정 편성에서 인기마가 뭐냐? 10번 트리플 J, 그리고 11번 파워풀 파트너, 안쪽에 6번 블랙선, 이 3마리가 인기 마필입니다. 장추열,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트리플 J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약편성이다 보니까 직전에도 이제 앞말 한정 편성에 들어가서 보여준 발걸음이 시원하게는 없는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발걸음은 가지고 있고. 자, 블랙선이라는 마필도 어때요? 직전에 이제 조인공 기수가 기승했다 장추열 기수로 바뀌었단 말이죠. 저는 이 블랙선을 좀 세게 봅니다. 왜냐면 직전에 이제 지금 임다빈 기수, 조인공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요. 조건도 좋은데다가 기수도 든든하게 바뀌었고 게이트 조건도 좋고, 그래서 블랙선 좀 좋아 보이고, 외곽에 이제 파워풀 파트너 정종희 기수인데 직전에도 정종희 기수가 좀 기승을 했었어요. 조금 자기가 알 거예요. 뭐 내가 직전 경주 이렇게 타면서 뭘 좀 했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겠다.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좀 서둘러줘서 탈 수 있다고 그러면 직전보다는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 4경주 같은 경우는 인기마 3파전으로 가볍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8번 마니노다지예요.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니노다지 같은 경우는 이게 6개월 동안 이제 휴양을 갔다 와서, 외부 휴양을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휴양 갔다 오니까 말이 좋아졌죠. 휴양 갔다 온 이후부터 지금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발걸음은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고, 안쪽에 1번 썸씽다크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9번 게이트였죠. 9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조건이 1번으로 좋아졌어요. 일단 6조 홍대유 조기사 마방의 2역 기수, 그러니까 승부 기수죠. 뭐 항상 승부를 볼 때 2역 기수를 데려다가 쓰는데, 자, 이 썸씽다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장에서 깜빡이를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판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4번 성실대로예요. 4번 성실대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정우주 기수였죠. 네,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이제 신인 기수, 우인철 기수가 기승해서 감량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끝걸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감량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딱 좋아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신인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 신인 기수니까 감량을 주는 거죠. 4kg. 8마신 앞에서 출발하라. 그러고 감량을 주는 건데, 인기 마필들은 이래요. 자, 이런데 제가 여기서 좀 좋게 보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명 스트롬이죠. 마이야 기수. 그러니까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뭐 김태희,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마이야 기수로 바뀌니까 직전에
어설프게 따라갔죠. 그러니까 왜 어설프게 따라갔느냐? 발주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말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실수한 거죠. 똑바로 나오지 않고 점프하면서 나와가지고 마이야 기수가 앞에 가지 못하고 후미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원래 임다빈 기수가 기승할 때 앞에 갖다 붙여놨더니 끝걸음이 죽었었어요. 무뎌졌었어. 근데 직전에 우연찮게 마이야 기수가 발주가 안 좋아서 뒤따라갔더니 끝걸음이 살아서 올라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직전에 세명스트롱하고 성실대로하고 거의 접전이었습니다. 뭐 반마신차 접전. 물론 이번에는 4kg 감량이 있죠. 그 8마신이라는 감량이 있기 때문에 무섭기는 하죠. 근데 이 실력으로 따지면 감량을 주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세명스트롱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해봤고 성격도 알 거고 발주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중간 내지는 중간 앞에 중선입권에서 따라간다고 봤을 때는 끝걸음을 직전에 살린 세명스트롱이 자, 이번에는 또 변화된 발걸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전에 그런 좀 발주의 미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 오경주의 복병마필은 5번 세명스트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 이번 6경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마필은 10번 특급 파티예요. 조재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뛰었죠. 지금까지 잘 뛰었고 직전에 이제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좀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조재루 기수로 바뀌었죠. 외곽 게이트 출발. 여기에 이제 5번 원더풀 패스 최범현 기수. 계속적으로 얘는 앞말만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앞말 한정 경주 골라서 들어왔고 뭐 꾸준하게 뛰고 있으니까 두 마리가 팔려주고 자 여기에 이제 베스트라지가 가세를 하죠. 김효정 기수. 그러니까 직전에 김정준이었죠.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6개월 만에 뛰었어요. 6개월. 6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죠. 승급전. 너무 지저분하네요. 얘는 이제 승급전에 1번 게이트 김효정으로 바뀌었고 안쪽에 자 그리고 원더풀 패스하고 특급 파티 3마리가 팔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번 경주 제가 직전에 좀 세게 봤던 말이 있어요. 여기 다시 나와요. 직전에 그 말이 뛰는 걸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부하가 치밀는 그런 좀 분노를 좀 느꼈던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직전처럼 똑같이 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발걸음은 이 편성에서 대가리예요. 대가리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대가리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우승이에요. 우승을 하고도 남아요. 근데 진짜 말을 좀 개떡같이 타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말을 잘만 타면 충분히 되고도 남을 말인데 그러니까 쳐다보고 부하가 치밀은 거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너 진짜 그렇게 탈 거야? 이번에는 좀 네가 잘 타겠지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 복병마필.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기는 뭐 특급 파티나 원더풀 패스, 베스트라지 얘네들보다 앞서 있어요. 발걸음은 앞서 있어. 분명하게. 근데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이번에는 한번 보자고요. 또 한번 그렇게 타면은 뭐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는 안 타겠죠. 이번에는 잘 타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복병마필 준비는 잘 됐더라고요. 조교를 그 정도 시켰으면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겠지. 왜? 또 다음 주 또 뭐 추석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마방에서 상금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직전에 아마 조교사도 그 모습을 봤으면 그러고 다시 한번 탔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제대로 한번 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직전에 그 아쉬웠던 복병마를 놓고 이번 6경주 메인을 다시 붙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7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중거리로 펼쳐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인정해야 될 말이 하나 있죠. 즐거운 상상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55.5라도 자, 얘가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을 보세요. 남산미녀였죠. 남산미녀를 이겼어요. 남산미녀는 직전에 얘한테 졌는데 1300을 뛰다가 1700 가가지고 그냥 선에 가서 한 바퀴 돌아버렸습니다. 자, 그런 말을 얘가 이겼어요. 자, 그리고 직전에 퍼펙트 다나원한테 졌어요. 퍼펙트 다나원 센 말이죠. 걔한테 졌단 말이죠. 편성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직전 2번 뛰었던 편성이 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즐거운 상상은 발걸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자, 여기에 이제 8번 원더풀어롱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도 좀 이제 박태준 기수가 기승해서 제가 한 방을 제대로 이렇게 봤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 또 박태준 기수 잘 타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는 즐거운 상상이 있기 때문에 마번을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해야 되는데 한 마리만 딱 더 보고 가지고 가자고 그러면 얘가 보여요. 스터닝월드. 그러니까 스터닝월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1200을 뛰었어요. 1200하고 1400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직전에 1200에서 올라왔던 끝걸음의 탄력은 충분히 1400에서도 한번 되고 남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지금 52조 마방의 김동균 조교사 맞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판도 좀 참고를 하시고 현장의 분위기도 좀 보시고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즐거운 상상이 발걸음은 좀 앞서 있다. 마번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이제 잘 뛰었던 월드조이인데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직전 두 번의 경주 임다빈 기수하고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임다빈 기수가 잘 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잘 못 탔는데 말이 잘 뛰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월드조이는 말이 알아서 뛰는 그런 마필이고, 자, 9번 이제 스터닝머니인데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닝머니 같은 경우도 탄력은 좋죠. 끝에서 올라오는 탄력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려줘요. 이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57.5라서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될 문제인데, 자, 실상적으로 편성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서는 노려야 될 말이 얘죠. 얘를 가지고 가는 게 맞죠.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인기 1위예요. 월드조이.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드조이 직전에 임다빈 기수가 잘못 탔는데 말이 들어왔다. 월드조이하고 탐나최강자하고 직전에 같이 뛰었습니다. 이 두 마리가. 근데 이 두 마리가 1마신 안에서 착차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월드조이는 1번 게이트에서 1번에서 5번으로 갔어요. 탐나최강자는 지금 몇 번이었어요? 8번에서 1번 게이트로 왔어요. 자, 그러면 조건 자체가 얘가 훨씬 좋아졌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 탐나최강자를 여기서 탔다. 그러면은 직전에 이제 월드조이하고 붙어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포지션 잡았고 갔어. 조교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야, 직전에 이렇게 해서 쟤네들 있는데 너 어떻게 봐?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겠냐? 조교사님, 그냥 쌍승식. 쌍승식. 왜? 내가 직전에 월드조이 이거 대가리 팔리는 말하고 붙어가지고 1마신 안에서 착차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건이 내가 훨씬 좋아졌어. 1번 게이트 출발이야. 선입전개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월드조이 한번 내가 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요즘에 뭘 해도 안 되는 애가 탔어. 이게 뭘 해도 안 돼. 헤리카심이 요새 진짜 안 돼요. 이렇게 기수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내가 막 늪에 빠져가지고 발버둥을 쳐도 뭐가 안 돼. 뭐 6등급 경주에 내가 3등급, 4등급짜리를 타고 와도 안 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수들은 또 그럴 때가 있어. 요새 그래요. 얘가 진짜 블랙홀이에요. 헤리카심이. 그래서 얘를 세게 못 노리겠어. 원래대로 하면 얘를 놓고 가는 게 맞는데 얘를 못 노리겠어. 그래서 제가 다른 선택지를 간 게 뭐냐면 얘예요. 시산버스. 그러니까 어차피 말레이시아인데 둘 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두 기수인데 CC1 기수는 그래도 요즘에 뭐 좀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 지금 지산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전에 11번 게이트 출발이었습니다. 이번에 3번 게이트로 좋아졌어. 근데 뛰었던 발걸음은 얘가 좋지만 얘가 블랙홀이 타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오히려 얘도 지금 조건이 좋아졌다고 그러면 조금 더 든든한 기수가 기승한 지산포스가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서울 8경주는 저는 이 CC1 기수가 다시 기승하면서 게이트 조건 좋아진 지산포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4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0번 웨스턴건 지금 정정희 기수가 또 오늘 금요일에 인기말을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그러니까 작년 7월달인가? 제가 기억에 작년 7월인가 작년 8월인가에 이 정정희 기수가 한번 미친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2승을 했나 3승을 했나 아무튼 정정희 기수 인생상
가장 좀 빛났던 날이 작년 한 7월인가 8월 여름쯤에 한번 그런 날이 있었는데, 또 오늘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말들을 좀 몇 마리 타서 웨스턴건인데, 뭐 일단 뭐 기본기가 되는 말이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고. 4번 남산미남. 남산 시리즈가 지금 감성어마주의 남산 시리즈가 상당히 좀 남산 미녀도 그렇고 남산 미남도 그렇고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다 잘 띄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부담 중량 좀 올랐습니다만 남산 미남이 체구가 566kg. 커도 좀 너무 커요. 500 한 30kg까지는 괜찮은데 550kg 넘어가면 좀 진짜 옆에서 보면은 얘가 말인가 공룡인가 싶거든요. 진짜 커서. 그 560kg 정도 되면은 옆에 쓰면은 이거 뭐야, 뭐 벽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발주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큰 말의 단점이 뭐냐면, 발주기 안에 딱 말이 들어가면 말이 고개도 못 돌려. 완전히 꽉 껴가지고 이러고 있어, 말이. 그 좀 이렇게 위축돼 갖고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크면 또 좋지는 않은데, 또 크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큰 애들이 보폭도 좋고, 그러니까 한 번씩 또 이제 이 중속이 붙으면 여러분들 이 덤프 트럭들이 큰 차들이 이렇게 중속 한번 붙어갖고 쭉 가면은 뭐 가벼운 차들이 막 밟고 쌩쌩쌩 가는 것보다 무거운 차들이 중속 붙어갖고 쫙 쏘고 가면 그게 훨씬 더 탄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큰 말들은 처음에 스타트가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안 좋지기는 하지만, 스타트는 작은 말들이 빠르죠. 평평하고 나가니까. 그렇지만 큰 말들이 뭐 한 100m 지나서 중속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탄력감은 큰 말들이 훨씬 좋죠. 자, 그래서 난산미남을 봐야 되고, 자, 여기서는 뭐 인기마 두 마리, 앞쪽에 1번 원더플로드도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저는 얘를 좀 봅니다. 나로마스터. 유승환 기수가 오늘 지금 한 두세 번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잘 되려고 보이는 건지 잘못 되려고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잘 탔는데 요즘에 골라가면 안 되는 기수가 서울에 2명 있죠. 그 조인권, 유승환 기수가. 요새 뭘 해도 안 돼. 이 두 기수도. 예전하고 달라. 그래서 이 두 기수가 좀 위험한데, 나로마스터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1200m를 뛰었는데, 물론 불량주로였지만 그 불량주로에서 후미권에서 올라왔던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거운 주로에서 올라오는 탄력감하고 또 그렇게 가벼운 주로에서 올라오는 탄력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비바닥에 이 불량주로에는 앞에 가는 말들이 훨씬 유리한데, 앞에 가는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치고 올라왔다. 그거는 좀 뭐 물론 같이 불량주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무거운 주로였다 그러면 앞에 말들이 좀 무뎌졌을 때 더 올라오는 발걸음을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이 나로마스터, 감량도 있고 경주 거리도 늘었고 1200보다 14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추임력에 있어서는 얘가 조금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경주 거리 늘어서 더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 나로마스터 추천드릴게요. 10경주입니다. 3등급 1600m 경주. 이번 10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 1위 마필 3번 명성축제죠. 뭐 직전에도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 부담 중량이 좀 다소 올랐는데 500kg가 넘어요. 뭐 체구가 워낙 좋은 마필이라서 57.5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담 중량이라 라고 생각이 되고, 자, 5번 드림하너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하너 같은 경우는 직전에 김정균이었나요? 김정준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문정균 기수로 바뀌었어요. 문정균 기수는 승부 걸리면 그냥 뭐 얄짤없죠. 아직도 배당판이 좌지우지 되는 기수입니다. 문정균 기수. 승부 걸리면 얄짤없다. 자, 그리고 안쪽에 1번 스톤브레이커. 우리 이 착한 인사성 맑고 착한 김성현 기수가 기승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인기만 3마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준메인으로 잡은 거예요. 명성축제는 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주력으로 갖다 붙일 거고. 자, 얘는 받쳐서 가면 될 것 같고, 스톤브레이크는 현장에서 보고 빼든지 받치든지 현장 보고 결정할 그런 마필인데, 제가 노리고 있는 충마. 여기서는 딱 얘가 승부가 걸리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말들도 이게 보면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 제가 저번 주도 그 말씀 드렸죠. 승부 타이밍. 그래서 서울 경주 적중을 했죠. 여기서 타이밍이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 주링스카이의 문정균 기수. 자, 이번에
직전에 그 주링스카이 같은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말이 여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문정균 기수가 승부를 봐서 제대로 꽂아줬지만, 자, 이번에는 다른 기수가 그 타이밍에 제대로 꽂아줄 수 있는 찬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왜 그 타이밍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이 자기가 뛸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앞에 가는 말, 그러면 앞에 가야 되는 그 주링스카이처럼 앞에 갈 수 있는데 못 갔어. 이번에 너무 이제 조건이 좋아. 앞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이번 타이밍이지. 기수까지 바뀌어. 자, 이번에 또 그런 타이밍.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말을 노리겠다는 게 아니고, 직전에 계속적으로 못 뛰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편성들을 만난 복병 마필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발걸음이라고 그러면 이 상대 마필들하고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끝에서. 지금까지는 뭐 좀 센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질 수밖에 없었지만, 나보다 뛰어난 놈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나보다 못난 놈들이 많네? 여기는 한번 해볼 만하네. 이제 이런 편성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번 10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상태 좋고 편성 잘 만난 그 복병 마필을 놓고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빵빵빵빵 터지다가 마지막은 옛다 깜빡이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강남불청객이에요. 기본기 튼튼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나이스포스예요. 마이야 기수 기생아. 그러니까 나이스포스 같은 경우는 지금 3km 감량 승급전이죠. 승급전에 마필은 한 수 접고 보는 게 맞지만, 나이스포스는 뭐 말의 발걸음이 미쳤잖아요. 미쳐 있고, 강남불청객은 뭐 기본기가 이미 되어 있는 말이고, 이 두 마리의 기본기가 다른 말들보다 앞서 있단 말이죠. 다른 말들이 85점이면 얘네는 90점이야. 90점 두 마리가 앞서 있죠. 여기에 이제 한 마리 더 팔려주는 거, 뭐 이스트 점프가 현장에서 좀 더 팔려줄 것 같은데, 외곽의 JS 로드도 지금 기수 변경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말을 이동화 기수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딱 세 마리 봐요. 강남불청객, 나이스포스, JS 로드. 이 세 마리가 인기맛 접전에서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 뭐 배당이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경주는 아니에요. 인기맛 접전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경주는 가볍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10경주가 아니고 제주가 하나 줄어서 서울이 11개 경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 금요일 야간 경마예요.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인사는 제가 이제 일요 방송에서 드리도록 하겠고,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던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일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